안녕하세요. 강태석입니다. 먼저 새해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4년은 염원하시는 일들이 모두 다 성취하시기를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2024년 모두 좋은 일로만 가득하시기를 응원 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2024년 경마 시행 계획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방송인데, 사실 뭐 경마 팬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와닿는 내용들은 없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마주 분들이라든가 조교사 분들한테 조금은 유익한 그런 방송이 될 텐데, 일반 경마 팬분들도 알고 계시면은 나쁠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마 시행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됐어요. 물론 저기에는 뜨지 않았습니다. 마사의 공지사항에는 뜨지 않았는데 이미 아는 확정이 됐어요. 일단 경마 시행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이팅이 일괄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137 뭐 이래 봤던 마필들, 이런 마필들이 110으로 일괄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이팅이 다 깎였죠. 이 레이팅이 너무 높다는 거죠. 지금 현재 있는 레이팅이. 지금 현재 1군마들 뭐 상위군에 가 있는 위너스맨이라든가 토네 반서 뭐 라운더 파이터 어마어마 이런 마필들의 레이팅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깎아버렸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적용이 되느냐? 오늘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기존의 80일의 레이팅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위군에서, 그러니까 밑에 레이팅에는 그다지 큰 변화가 없는데 이 상위군은 변화가 크죠. 상당히 큰 변화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게 좀 중요한 이유는 좀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데, 요 레이팅이 일괄 조정이 됐고 마사의 홈페이지에서도 다 일괄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오늘부로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하나씩 좀 살펴본다면, 출마 투표가 기존에 서울은 목요일 날 출마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수요일로 통일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부산, 제주, 서울 모두 수요일 날 출마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분할이나 이런 것들을 해도 경주가 깨지는 경주가 나오면은, 그거를 만약에 부산이 깨졌어요. 부산이 한 경주가 결국은 못하게 됐습니다. 원래 불화를 하고 뭘 해도 11개를 해야 되는데 11개를 못하고 10개 경주만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그렇다면 이 수요일날 같은 날 하기 때문에 서울로 이 못하게 된 1개 경주가, 만약에 서울이 10개를 하게 됐으면 11개로 이렇게 늘리는, 좀 유동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출마 투표를 수요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경주가 미성립 시 타 경마장서 시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경주를 아예 못 치르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중에 보전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아예 없이 경주가 미성립이 되면 그 미성립된 경주 부분만큼 타 경마장으로 옮긴다는 거죠. 물론 부산, 서울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제주는 여기에서 해당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이 국산, 외산, 누키1, 누키2 지금 현재 이렇게 펼쳐졌는데, 이거를 누키 경주로 일원화를 합니다. 나누지 않고. 출전 3회 미만인 3세 3월까지의 미성리마가 누키입니다. 그리고 이 누키 경주, 그러니까 예전에는 누키1, 누키2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제는 국산 누키는 서울에 50경주가 편성이 되고 부산은 30경주가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외산 누키는 서울이 16개, 부산이 10개 이렇게 편성이 되고, 상금은 직상위군, 그러니까는 부산 같은 경우, 그러니까 국산마 같은 경우는 5군 상금을 준다는 거죠. 외산 경주는 상금을 주고, 그러니까 기존에 이 국산 4군, 국산 3군을 주던 경주, 누키원 경주, 예를 들어서 6월, 7월에 출전을 하면 그때 우성시 국산 3군 상금을 줍니다. 그리고 8월 이러면 국산 4군 상금을 주고, 이런 것들이 모두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오직 누키 경주로 통합이 되면서 국산 5군 상금으로 통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산 경주는 상군 상금으로 통일이 되고, 외산 암말 경주 같은 경우는
역시 직상위군 상금을 주는 거죠. 그리고 누키 경주, 초단거리 경주가 이제는 예전에는 경주 분할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누키원 경주에 막 16마리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걸 분할을 시켜갖고 누키원 경주를, 누키2 경주를 2개 경주 편성을 하고 이랬는데 올해부터는 그게 없어집니다. 누키 경주는 분할이 안 돼요. 그리고 초단거리 경주 1000m, 1200m 경주도 역시 뭐 16두가 출전하든 20두가 출전하든 분할을 안 합니다. 이게 이제 뭐 단거리, 그러니까 누키 경주와 단거리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물론 여기에 이제 만약에 16두가 출전을 등록을 했는데 4두가 잘린다고 치면은 그 4두는 다른 경주에 출전 등록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기는 합니다. 그렇게는 가능한데 누키 경주 자체가 분할이 돼서 뭐 2개로 펼쳐지는 그런 일은 원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출전 우선순위나 뭐 이건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 뭐 조교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 연령성별 레이팅 조건에 부합하는 말, 그리고 두 번째가 육성 조령 14 합격마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경주 미출전마, 주행심사 합격일이 빠른 순. 예전에는 최초 주행심사 합격일이 빠른 순이 아니라 그 마방 입사가 늦은 순이었어요. 마방에 늦게 들어갈수록 출전 기회가 많다는 거죠. 마방에 일찍 들어갔는데 데뷔를 못했으면 계속해서 밀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없어지고 주행검사 합격일이 빠른 순으로 했습니다. 이 합격일이 빠른 순이 예를 들어 갖고 이게 좀 애매한데 저도 이걸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10월 경주입니다. 10월에 누키 경주가 편성이 됐어요. 근데 주행검사가 9월 달에 합격을 했어요. 한두는 8월 달에 합격했고. 근데 이 주행검사 합격일이 빠르다는 게 이 10월 기준으로 빠른 마필 9월인지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흔히 통상적으로 하는 날짜 순으로 이 8월이 빠른 건지 이거는 제가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요거는 나중에 제가 경마 시행처에 한번 물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비슷하고 경주 태역자마 이거까지 들어가죠. 국산만은. 그러니까 나머지는 올해랑 좀 비슷한데 요게 좀 바뀌었어요. 경주 미출전마 중에서는 옛날에는 마방 입사일이 늦은 순이었는데 이번에는 주행심사 합격일이 빠른 순으로 바뀌었다는 점. 외산 경주는 뭐 이게 없죠. 외산은 육성 합격을 안 합니다. 외산은 육성 훈련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빠져버렸고, 경주 태역자마는 이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딴 데는 또 들어가 있다고. 일반 경주는 그러니까 누키 경주가 아니라 일반 경주는 이 태역자마가 공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외산마이지만은 국내에 도입돼 갖고 태역자마를 생산한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점이 좀 애매합니다. 이 태역자마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어차피 국내에서 태역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혼합 사군, 상군, 암말 한정 경주. 그러니까 상위군 상금을 준다는 거죠. 사군은 상금 주고, 상군 상금을 주고, 상군은 2군 상금을 주고, 암말 우대 정책이죠. 요게 이제 상군이 서울이 3개, 부산이 2개가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사군은 서울이 8개, 부산이 2개 경주가 편성이 되고, 그리고 요게 이제 마주분들한테는 좀 희소식이겠죠. 6군 2,500만원에서 3,000만원, 5군 4,000만원에서 4,500만원, 상금이 인상이 됐어요. 기존에 500만원씩. 하위군에서 상금을 좀 더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육성조련 인센티브 운영 개선. 그러니까 요거는 육성조련 심사 인센티브가 기존 작년에는 40%였는데 이번에는 25%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육성심사 합격한 마필들한테 주는 인센티브가 3세 1분기까지 줍니다. 근데 이게 육성임사가 좀 육성심사를 인센티브는 줄이려 들었지만은 그래도 이 육성조련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육성심사 합격을 하면은 3세 6월까지만 입사를 하면은 마방으로
서울이든 부산, 경마든 각 마방으로 입사를 하면은 3세 6월까지 입사하면 경주마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미합격마들은 28년도에는 2세 6월까지 입사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필이 아파요. 어디가 부러져서 다쳤어. 그래서 2세 때 경주에 뛸 수 있는 여건이 아니야. 근데 육성을 합격을 못 받았어. 그러면은 일단 2세 6월이 되기 전까지 부산이든 서울이든 입사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입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방에 입사 등록을 하고 난 다음 경주를 뛰는 게 아니라 다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치료를 하거나 뭐 이래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때 입사를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경주마 등록을 못하는 겁니다. 올해는 12월까지인데 점차적으로 줄어들죠. 내년까지는 12월까지고 그 다음에는 9월까지고 그 다음엔 6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2세 6월이랑 3세 6월은 말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어도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디 넘어져서 다쳤을 수도 있고 뭐 온갖 일들이 있기 때문에 3세 6월까지 입사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메리트이죠. 반면에 2세 6월까지 무조건 입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좀 압박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육성심사 합격을 하면 느긋하게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합격만은 인센티브 상금, 여기 말하는 이 인센티브 상금과 루키 경주 우선 출전권이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성 조련 심사 응시 가능 연령은 2살이고 그리고 기존의 퇴역자마 인센티브 이거는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원래도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없어진 지 오래됐고 그리고 경매마 인센티브, 브리즈업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싹 다 없어졌어요. 싹 다 없어졌고 단 작년 1세 경매에 그 낙찰된 마필들은 육성 조련 인센티브를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10%를 더 지급한다는 거죠. 올해까지만 유예 조항인 거죠. 이거는 마주분들이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뭐 4군, 상군 이렇게 상금 주는 경주 자체도 없어져 버렸고 대신에 이제 뭐 5군, 6군 상금이 좀 올라간 부분은 있긴 하죠. 그렇지만 그래도 마주도 뭐 큰 타격은 아니지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생산자가 타격이 커요. 일단 경매 시장이 좀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옛날에는 경매만 인센티브를 줬으니까는. 그리고 굳이 브리접을 해야 되냐? 이런 열기도 하락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생산자가 좀 말을 제값 받고 팔기 아니면은 예전처럼 뭐 좋은 가격 받고 팔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전 장려금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8등, 9등에도 출전 장려금이 있어요. 그게 뭐 그래서 9등하는 마필, 뭐 꼴등만 계속하는 마필들이 저걸 왜 계속 마방에 냅두고 경주에 출전시킬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8등, 9등까지 인센티브가 나옵니다. 그게 뭐 한 50에서 80 정도 될 거예요. 거기에서 뭐 순서대로 틀립니다. 6등도 틀리고 7등도 틀리고 이렇게 순서대로 좀 차등은 있어요. 근데 이게 10만원씩 인상됐습니다. 기준은 50이면 60이 되는 거고 80이면 9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9등을 2번을 한다. 90이다. 9등 2번을 하면은 180이에요. 마방에 한 달 저건 나온다는 거죠. 하숙비는 나온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뭐 원래 좀 올랐어요. 마방 그 하숙비들이 서울 부산 공이 다 올랐는데 이 10만 원만큼은 이 10만 원 정도만큼은 안 올랐기 때문에 10만 원 오른 거는 좀 마주들한테는 좀 이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스포이마 대상 경주 출전 기준 조정 확정입니다. 이거는 부마 교배료 2만 불 이상 국산 직격 그레이드격 대상 경주에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육성 조련 인센티브를 100% 받습니다. 2만 불 미만은 육성 조련 인센티브 50%이고 니스티드격 이하의 대상 경주에 출전을 할 수가 있어요. 2028년도부터는 다 열리고 단
해당 포인마 교배 당시 교배로는 마주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해당 마주분들이랑 해당 조교사분들이 그 당시 교배료가 궁금하고 입증을 해야 된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그거 입증 가능하니까는 제가 그런 거는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교사분들, 마주분들 2만 불 이상이면은 입증을 해야 되니까는 제가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스텔리온 리지스트 온라인이라고 그해 당시 미국의 교배료를 다 해놓은 책자가 있어요. 이런 책자. 그걸 제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입증을 시켜 드릴 수 있으니까는 저한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국산 그레이드격 대상 경주라고 해봤자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는 국산 그레이드 대상 경주가 암말, 순말, 상관 경주 이건 어차피 2만 불 이상이라도 못 나가요. 아직까지 개방이 안 됐습니다. 상관 경주는. 그렇다면 나머지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요건 암말 경주예요. 그러니까 암말만 나갈 수 있고 그럼 순말들이 나갈 수 있는 경주는 딱 하나입니다. 대통령배. 요거 하나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장거리 경주 인센티브를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뭐 1600에서 4에서 6등급 출전 경주마 6등급은 1400부터 적용하고 5군 4군은 1400부터 적용한다는 거죠. 지급 금액은 마주,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 동공이 순위상금 20%를 추가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커요. 크긴 한데 근데 과연 이거를 전략적으로 나갈까? 국산 육군 1400 우리가 알다시피 국산 육군 1300, 1400, 1600은 부진마 편성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진마들한테 돈을 더 주겠다? 아니면은 굳이 기본기가 좋은 마필들이 1400, 1600에 도전은 안 하려고 하죠. 아끼려고 하죠. 그래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어느 정도 실효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를 또 정책적으로 잘 파악해서 나가는 조교사들이 몇 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좀 호재로 작용을 할 거고 거기에다가 이게 마주만 주는 게 아니라 20%를 마주만 주는 게 아니라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한테 다 줘요. 그러니까는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 입장에서도 메리트가 커요. 그래서 근데 과연 이 하위군에서 중장거리를 많이 편성하는 게 중장거리 경주마들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일까? 그건 조금 의문스러워요. 차라리 상위군에서 중장거리마 좀 더 많이 편성하는 게 좀 더 중장거리마를 발전시키는데 좀 더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등급별 경주 비중은 4등급은 40%예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4개는 1600m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5등급은 4개 중에 1개가 1600m고 그리고 6등급은 30%죠. 10개 중에 3개가 1400으로 편성이 된다는 거죠. 1600은 편성이 안 될 것 같아요. 1400 아니면 1700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외에 뭐 신기록 작성하면은 뭐 인센티브 준다 이것도 있어요. 거리별 뭐 1000m, 1200m 그러니까 거리별이 아니라 2개 거리입니다. 1200하고 1800에서 신기록을 작성하면은 그 인센티브를 주는데 이게 또 불량주로 제외예요. 근데 불량주로를 제외하고 이 신기록 나오기가 힘드니까는 이건 뭐 그닥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대상경주 체계가 개편이 됩니다. 부산일보배 3월달에 많이 당겨졌어요. 이거 보시면은 대통령배가 10월로 당겨졌고 그랑프리가 11월로 당겨졌습니다. 코리아컵은 그대로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당겨졌어요. 그리고 부산일보배가 3월달로 당겨졌고 헤럴드 경주 제배가 3월달로 당겨졌고 대상경주 체계가 좀 앞으로 좀 당겨진 측면이 있고 그리고 대상경주 격이 향상이 됐는데 서울마주협회장배가 G2로 성격이 됐고 이건 뭐 그닥 큰 의미 없고 뭐 물론 상금에서는 의미가 있겠죠. 과천시장배와 경남도민일보배가 2세 암말 경주였어요. 그러니까 2세 외산 암말 경주인데
이게 올해부터는 혼합경주 순말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지금 현재 작년에 과천시장배가 글자권 외상경주인데 국산마가 우승했어요. 경남도민일보배 이것도 외상경주인데 국산마 백도의 꿈이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주에 혼합이 돼버린다면 만약에 이 경주 작년을 예를 들어요. 과천시장배가 글자권에 우승을 했는데 여기에 만약에 어서 말을 해 이런 말이 나갔으면은 우승했겠죠. 근데 순말이다 보니까는 못 나간 거죠. 만약에 어서 말을 해가 같이 우승을 했으면 여기 나갔으면 우승했고 경남도민일보배 같은 경우는 뭐 비월이라든가 이런 마필들 나갔으면은 디스파이트 윈인가 그런 마필들 나갔으면은 해볼만 했죠. 백도의 꿈. 물론 백도의 꿈이 센 말이긴 하지만은 이건 좀 아리까리한데 과천시장배는 저는 어서 말을 해가 우승을 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우승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2세 혼합 경주로 바뀌었기 때문에 원래 이제 2세가 되는 외상 순말들은 이것을 과천시장배나 경남도민일보배를 목표로 해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코리아컵, 코리아 스프린트 내실화입니다. 내실화라는 게 결국은 뭘 뜻하느냐. 우승 상금을 줄이는 거예요. 우승 상금을 줄이고 기존에 55%를 가져갔는데 50%만 가져가고 4위부터 늘려주는 겁니다. 6%. 5등은 똑같죠. 6등, 10등까지 주는 거예요. 10등까지.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16억이잖아요. 상금 규모가 코리아컵이 원래 16억일 겁니다. 그러면은 10등을 해도 1%니까는 1,6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을 하면 예전에는 8억을 넘게 가져갔는데 이제는 8억만 가져가는 거고 6등을 해도 3%니까요. 4,800만 원이잖아요. 6등만 해도 4,800이면은 거의 뭐 1군 우승 상금 참 1군은 아니겠지만은 2군 우승 상금하고 비슷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국산 경주마들이 출전하는데 좀 의욕을 좀 고무시키는 그런 역할은 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보통 매번 일본 말들이 우승을 하니까는 일본 말들이 55% 가져가는 거는 솔직히 좀 배 아프고 50%만 가져가세요. 50%만 해도 8억이면은 크지 않습니까? 8억이면은 일본이 엔화가 지금 국산보다 낫지 않습니까? 원화보다. 옛날에 1대 100 정도였지 않습니까? 1대 10 정도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더 낮아졌기 때문에 일본에서 8천만 원이면은 일본 그레이드 1 경주 최고위급 그레이드 1 경주 더트주로 우승 상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경주 규모랑 똑같은 거예요. 8천만 원이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일본 말들은 이래 50%로 줄어들어도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마장별 휴장인데 일단 구정 휴장과 추석 휴장이 있습니다. 이때는 세 군데 공이 다 쉬어요. 추석은 다 쉬고 혹서기 교차 휴장이죠. 서울, 부산, 제주 번갈아 가면서 휴장을 하고 요때 뭐 경주수는 이렇게 되고 그다 크게 뭐 문제될 건 없고 상기 휴장기 비경마일 중 공휴일을 예비 경마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한다. 그러니까 예비 경마일을 올해 월요일날 2번을 했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2회를 했는데 원래는 아직까지 그 월요일날 할 계획은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안 잡혀 있는데 월요일날 휴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5월 6일이 대체 휴일입니다. 이때 과연 할지. 크리스마스 때 매출이 엄청났지 않았습니까? 작년 크리스마스 때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떴습니다. 그거를 마사이가 모르진 않을 거예요. 어떻게든 좀 하려고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날이 5월 6일밖에 없어요.
이게 대체 휴일이기 때문에 쉽니다. 5월 5일이 일요일이죠. 어린이날 일요일이라서 5월 6일을 대체 휴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사회도 좀 좋겠죠. 왜냐하면 뭐 어린이날 이벤트를 많이 할까 합니까? 경마장에서 애들 대상으로, 어린이들 대상으로 뭐 조랑말들 내오고 막 이벤트 많이 하고, 그러면 그거를 5월 5일까지 하고 5월 6일날 또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마사회가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윈할 것 같아요. 이거는 마사회도 윈이고, 경마 팬들도 뭐 어린이들이랑 같이, 자녀 있으면 자녀랑 같이 가서 놀아도 되고, 굳이 배팅을 안 해도. 그래서 윈윈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예상가들한테는 힘들죠. 일주일에 4일 예상하는 건 힘들어요. 뭐 시리즈 경주 인센티브 지급하는 거는 뭐 올해랑 똑같습니다. 그다 크게 차이가 없어요. 2세, 3세, 3세 안말, 그리고 퀸즈 투어, 국산 외산, 단거리, 중장거리, 이렇게 해서 1억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 똑같고, 그 다음 연도 대표마 선정을 합니다. 그랑프리 종료 시점까지 누적 성점 최고마, 그러니까 코리아 프리미어 그 시리즈에서 성점이 최고 높은 마필이 연도 대표마가 되고, 그 중에서 누적 성점 3위 안에 있는 국산마가 최우수 국산마가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을 예로 들면은 위너스맨이 연도 대표마이고 위너스맨이 최우수 국산마인 겁니다. 그리고 누적 성점 3위 이내 시 연도 대표마 인센티브의 50% 가산 지급합니다. 국산마일 경우. 그러니까 연도 대표마 가산 지급하니까 위너스맨은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못 받죠. 그 이유는 지급 조건이 그랑프리 출전 및 두바이 사우디컵 원래 나갔어야 돼요. 원래 두바이 가야 돼요. 사우디컵이라든가. 근데 안 갔죠. 물론 이제 골절이 나서 수술했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근데 정상적이어도 안 갈 것 같아요. 굳이 그 위험 부담을 안고 갈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마주나 조기사 입장에서는. 인센티브는 2025년 1분기에 지급을 하고, 선순위와 원정 미창가에 따른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안 나가잖아요. 지금 연도 대표마 최우수 국산마가 두바이를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마사이가 칼을 빼들었죠. 니들 안 나가야? 니들 안 나가? 내가 나가게 만들어줄게. 칼을 빼들었죠. 근데 이게 칼을 빼들어도 나갈까? 저는 안 나갈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게 제가 좀 색깔로 표시를 했는데, 이 상위군이 안 나가다 보니까는 일반 경주 레이팅 상한을 운영을 해버립니다. 아예 마사이가. 그래 너 안 나가? 그럼 아예 경주도 나오지 마. 이게 된 거예요. 1월부터 2월, 12월. 그러니까 이번 달, 다음 달, 그리고 올 연말, 여기에 1등급 경주에서 출전할 수 있는 마필들의 레이팅 상한을 걸어버려요. 그러니까 레이팅 높은 마필은 아예 경주 출전을 못합니다. 1월, 2월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3월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팅 높은 말은 해외로 나가라. 이 얘기고, 예를 들어서 1월 부산 1등급 경주를 본다면 1월 14일 날 레이팅 100 이하입니다. 1월 28일 날 레이팅 105 이하고, 서울은 3개가 편성이 돼요. 1월 14일 날 100 이하, 1월 21일 날 100 이하, 105 이하, 1월 28일은 95 이하입니다. 레이팅이. 아까 서울대에도 얘기 드렸듯이 레이팅 105면은 어느 정도냐면 128이에요. 127, 128입니다. 그러니까 129 이상 받았던, 기존에 작년에 129 이상이었던 마필들은 2월달까지는 손가락 빨고 있어야 돼요. 경주 출전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마필이, 부산은
위너스맨, 투혼의 반석, 손살, 석세스 마초 이 네 마필은 2월달까지 아예 경주를 못 나가는 거고, 대망의 길, 예스 퍼펙트, 크레이지 콘티, 킹 오브 글로리 얘들은 105 이하 이 경주 1월 28일 이 경주에 딱 한 번 출전할 수 있는 거예요. 1월 달에는. 서울은 나운 더 파이터, 나운 퍼스트, 어마어마, 심장의 고동은 2월 달까지 출전을 못합니다. 그리고 대한질주, 더건프, 라운더 스퍼트, 닐 페트론, 모르피스, 블랙머스크, 행복왕자, 흑점사, 흥행질주 얘들은 딱 한 번 출전 가능해요. 근데 이게 1월 달에 이 105이의 이 경주가 2000m 경주예요. 2000m. 경주거리가 2000m입니다. 그렇다면 또 단거리 말들은 또 못 나가요. 대망의 길을 안 나갈 거죠. 예스 퍼펙트도 거의 안 나간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크레이지 콘드, 킹 오브 글로리만 겨우 나갈 수 있는 거고, 서울 같은 경우는 뭐 2000m니까는 모르피스 안 나갈 거고. 그러니까 이 조교사들이 작전을 잘 세워야 돼요. 이거 지금 안 그러면은 이 마필들은 흥행질주, 흑전사, 행복왕자 이런 마필들은 1월 28일 날 요경주 1월 21일 날 요경주 못 나가면은 굉장히 좀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레이팅이 또 올라가 버린다. 그렇다면 또 손가락 빨고 있는 거고. 그래서 마사에서 칼을 이렇게 빼들었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는 조금 의문스러워요. 어차피 레이팅 높은 말들은 대상 경주 위주로 출전을 하죠. 일반 경주는 레이팅이 높아서 부정을 뭐 60, 59 이래 달고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닥 크게 실효성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3월부터 본격적으로 대상 경주가 시행이 되니까는 그레이드급이 시리즈가 시행이 되니까는 이 경주들을 목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1, 2월 달에 레이팅 높은 말필들을 못 나가게 한다는 거는 상위군 경주 말들을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어중간한 마필들 있죠. 이런 마필들. 상위군도 아니고 최상위도 아니고 어중간한 마필들. 이런 마필들한테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도 저도 아닌 마필들. 그래서 이때 만약에 11월 딱 되면 올 연말 딱 되면은 이 레이팅 조정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승부 의지 이런 것도 많은 작용을 할 것 같고 예상을 하는 입장, 배팅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머리 아파질 수밖에 없고 조교사는 마주는 이 계획에 따라서 맞춰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또 뭐라 할 수도 없고 정말 골아프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제경주가 뭐 코리아컵 16억 원 뭐 똑같죠. 똑같고 경마장별 추천 퀄터는 미운영을 합니다. 원래 대상 경주는 서울 부산에서 펼쳐지면은 쿼터가 부산 시행 시 서울 부산 쿼터는 동일하게 8개예요. 출전할 수 가능한 마필이에요. 서울에서 펼쳐지면은 서울 부산이 서울은 9개, 부산은 7개 이렇게 쿼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코리아컵 코리아 스프린트에는 아예 그 쿼터를 운영을 안 하고 선발을 한다는 거죠. 선정위원회를 운영해서 심의해서 선발하고 선발 그 심사 평가 기준은 뭐 스프린트 스테이어 시리즈 오너스컵 등 성적 기타 성적 이렇게 등등 해서 선발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뭐 경마 팬들의 투표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리고 코리아컵 코리아 스프린트 출전 외국말은 1군 경주 출전 3개 경주까지 가능하다. 이게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이게 원래도 가능했어요. 코리아컵 출전하려고 온 만약에 예를 들어 갖고 크라운 프라이드가 코리아컵 출전하기 전에 국산 1군 아니죠 혼합 1군 경주에 출전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레이팅이 너무 높겠죠. 뭐 60 밟고 뛰어야 되니까 안 하겠죠. 근데 이게 최대 세계 경주가 코리아컵 이전에 출전할 수 있는지 코리아컵이 끝나고 안 돌아가고 국내에서 좀 더 뛰게 해서 세계 경주까지 출전할 수 있는지 이게 잘 모르겠어요. 시점이. 아니면은 전부 다 출전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는 대체 이게 어느 것인지 잘 이해는 안 되는데, 그리고 이게 또 만약에 코리아컵 이전에 세계 경주만 출전한다면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왜냐하면은 9월 달에 그 코리아컵을 한다면은 외산 그 신청을 8월 달에 받잖아요. 8월 달에 결정하니까 한 달 텀밖에 없어요. 이 한 달 안에 세계 경주를 나갈 수는 없죠. 그러면 코리아컵 이후에 세계 경주가 출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해외 개방 경주, 그리고 해외 개방 경주, 요거는 외국말들이 와서 뛸 수 있는 경주예요. 코리아컵, 코리아 스프린트 아니래도 외국말들, 일본말들이 나 이 경주 나갈게요 하면 나와서 뛸 수 있는 경주입니다. 이 4개 경주는. 상금은 5억, 5억, 7억, 7억인데 뭐 일본말도 홍콩말들은 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그 뚝선배에서 에스메랄디나가 와서 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일본 말들이 와서 뛰어도 되고, 이거는 해외 개방 경주는 저는 이거는 그 코리아컵에 출전하는 마필들이 이런 자세한 사항을 모르겠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자세한 사항을 우리나라 그 마주나 조교사, 일반 경마 팬들도 잘 모르는 거를 그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마주 중에서 외국에서 마주를 하시는 분, 아니면 마주를 하실 계획이 있는 분, 아니면 외국인 마주, 외국에서 마주를 하고 있는데 국내에도 마주를 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죠. 근데 이것도 좀 애매한 게 4월 14일, 4월 21일, 4월 28일,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를 찍어야 돼요. 하나를 찍고, 만약에 뚝선배는 앞말만 출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말 뛰어난 마필이 오면은 그냥 2주 텀으로 스프린트 찍고 뚝선배 찍고 딱 2개 먹고 가도 되는 거고, 좀 무리했어라도. 아니면은 딱 하나 찍고 오는데 뚝선배를 찍고 올 가능성이 높겠죠. 앞말 한진 경주. 그리고 KLA 클래식은 8월 달입니다. 8월 달이니까는 9월 달에 코리아컵이 있으니까는 8월 달에 클래식 딱 찍고 그다음 9월 달에 코리아컵 출전해도 되고, 그런 좀 유동적인 계획을 좀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 마주 입장에서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좀 하고, 그리고 대상 경주도 참 많이 바뀌었어요. 그건 제가 일부러 설명을 안 드리는데 그게 좀 핵심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아는 마주분하고 조교사분들하고 그거를 좀 상의를 해갖고 거기에 맞춰서 대상 경주차 계획을 잡으면은 너무 좋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일부러 유출을 안 하는 거고, 그거는 제가 좀 비밀로 남겨놓겠습니다. 비밀로 남겨놓고, 일단 이렇게 이 2024년도 경마 시행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뭐 재미없는 내용이죠. 그렇지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